이것이 보이는 집 대박집입니다. 무조건 오래 사세요. 혹시 창문 밖을 보면서 집의 운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들으면 설마 그럴 리가? 하고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오랜 풍수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집안 기운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특히 창문으로 보이는 특정 풍경은 그 집의 재물운과 번영을 결정짓는 핵심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집은 전세든 월세든 오래 머물수록 운이 따라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기간 머무는 것보다는 기운이 집 안에 자리 잡도록 충분히 시간을 두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풍수에서는 기운이 쌓이는 시간이 있어야 재물운과 건강운이 제대로 자리 잡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 집을 고르거나 관리할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창문 밖으로 무엇이 보여야 집안 기운이 살아나는지, 그 풍경이 재물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집 안에서 어떻게 기운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릴 겁니다. 이제부터 함께 살펴보시면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도 집안 에너지가 살아나고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돈이 잘 들어오지 않거나 집안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영상 내용을 잘 따라오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한개월 안에 집안 기운을 바꾸고 싶은 분들,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든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창문 밖 풍경 하나만으로도 집안 기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집안 기운과 재물운이 어떻게 흘러들어오는지를 창문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창문은 바깥 세상과 집안 기운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거든요. 좋은 풍경이 보이면 집안 에너지가 활발하게 흐르면서 재물과 건강복을 함께 끌어들입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집은 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풍경이 보여요. 예를 들어 부드럽게 흐르는 강이나 작은 산, 햇빛이 반짝이는 나무 같은 장면은 집안에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창문 밖이 지저분하거나 쓰레기 더미, 오래된 건물, 삭막한 골목만 보인다면 기운이 막히고 재물운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고 반짝이는 강물이 살짝 보이는 집과 삭막한 건물만 보이는 집, 어느 집에서 삶의 활력과 재물운이 더 잘 흐를지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풍경을 집안 기운을 결정하는 외부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창문 밖으로 이것이 보여야 집안 기운이 살아나고 큰 번영이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이제 실제로 집 밖을 바라보며 행운의 장면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풍수에서는 창문 밖 풍경 하나하나가 집안 기운과 재물,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먼저 산과 나무를 보세요. 부드럽게 솟은 산이나 울창한 나무는 안정과 성장의 상징입니다. 이런 풍경이 보이면 집안 기운이 차분하게 흐르고 재물운이 서서히 쌓이는 효과가 있어요. 다음으로 물이 보이는가를 확인하세요. 잔잔한 강, 흐르는 개울, 반짝이는 연못은 풍수에서 재물운을 상징합니다. 흐르는 물은 기운을 순환시키고 집안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거든요. 반대로 물이 탁하거나 흐름이 막혀 있다면 기운이 막히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과 햇빛도 중요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밝고 따뜻해야 집안 기운이 살아납니다.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는 재물운뿐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창문 밖이 탁 트여 있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일수록 자연 에너지가 집 안으로 흘러들어와 번영과 건강을 동시에 끌어옵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이 쌓이는 시간을 중요하게 보는데 오래 거주할수록 좋은 기운이 집안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을 만나면 단기간 머무는 것보다 최소 몇 달 이상, 가능하면 1년 이상은 생활하며 기운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창문 밖 풍경을 관찰하면서 산이 보이는가, 나무가 울창한가, 물과 햇빛은 충분한가를 체크해 보세요.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도 집안 기운과 재물운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창문 밖 풍경을 확인했으니 집안에서 그 기운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풍수에서는 창문과 집안 가구 배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실, 침실, 부엌 등 각 공간에서 창문과 햇빛, 바람길을 고려해 가구를 배치하면 좋은 기운이 집안 구석구석으로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 거실은 가족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이므로 창문 가까이에 소파나 탁자를 두고 자연광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하면 기운이 활발히 순환합니다. 반대로 가구가 창문을 막거나 어둡게 가리면 햇빛과 바람이 잘 들어오지 않아 에너지가 정체될 수 있어요. 침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문 쪽으로 침대 머리맡을 두는 것은 피하고 벽 쪽 구석에 두면 안정감과 재물운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팁도 있습니다. 창문 앞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작은 꽃이나 초록 식물을 두면 좋은 기운이 증폭됩니다. 작은 소품, 예를 들어 금빛 장식품이나 은은한 조명도 기운을 보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복잡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창문과 집안 공간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람길을 고려해 창문을 열고 환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기가 순환될 때 집안 기운도 자연스럽게 흐르고 재물운과 건강운이 함께 살아납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시간에 창문을 열어 잠깐이라도 공기를 교환하는 습관만으로도 집안 에너지가 새롭게 충전됩니다. 즉, 창문 활용은 단순히 경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집안 기운을 관리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0대 부부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들은 평소 재물운이 잘 들어오지 않아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한 집의 창문으로 반짝이는 작은 강과 울창한 나무가 보였어요. 풍수 전문가들은 이런 풍경이 집안 기운과 재물운을 살리는 신호라고 합니다. 부부는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거실과 침실 가구를 창문과 조화를 이루게 배치하고 창문 앞을 정리하며 작은 초록 식물과 금빛 장식품을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작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척에게서 선물이 오고 뜻밖의 용돈이 생기며 집안 분위기 자체가 한층 밝아졌다고 합니다. 전문가 사례도 있습니다. TV에서 소개된 부잣집들을 보면 대부분 오래 거주하면서 창문 밖 좋은 풍경을 활용한 집이 많습니다. 산이나 나무 흐르는 물이 보이는 집에서는 재물운과 건강운이 꾸준히 유지되었고 오래 머무를수록 집안 기운이 단단하게 쌓였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운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쌓이는 과정을 경험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창문 하나만으로 모든 재물이 들어온다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요소를 행운의 촉매라고 부릅니다. 즉,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 마법처럼 즉시 재물이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고 집안 기운을 관리하는 작은 실천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제 집안 기운을 꾸준히 관리하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풍수에서 중요한 건 단발성이 아니라 매일 실천하는 꾸준한 관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창문 밖 풍경을 확인하고 햇빛이 충분히 들어오는지 살펴보세요. 새벽이나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시간에 잠깐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만으로도 집안 에너지가 새롭게 순환됩니다. 집안 정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지럽고 먼지가 쌓이면 기운이 막히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이라도 정리하고 환기하며 기운을 새롭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재물운과 건강운을 동시에 관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집안이 깨끗하고 밝으면 자연스럽게 활력과 돈복이 따라오거든요. 소품과 조명, 색상 활용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금빛 장식이나 은은한 조명을 활용하면 재물운을 보강할 수 있고 초록 식물은 생기와 건강복을 함께 끌어옵니다. 창문 가까이에 작은 꽃이나 식물을 두고 금빛 소품을 곁들이면 좋은 기운이 배가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꾸밀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또한 매일 반복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창문 확인 후 햇빛과 바람을 체크하고 소품과 조명을 점검하며
작은 정리를 마치는 습관만으로도 집안 기운이 점점 살아납니다. 이렇게 꾸준히 관리하면 재물운과 건강운이 함께 흘러들어 생활 전체가 한층 활기차지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창문 밖으로 부드러운 산, 울창한 나무, 흐르는 물, 그리고 햇살이 잘 들어오는 집은 집안 기운과 재물운을 살리는 번영의 집입니다. 전세나 월세든 이런 집을 만나면 오래 거주하는 것이 중요해요. 풍수에서는 기운이 쌓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 머무는 것보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생활할수록 좋은 에너지가 집안에 자리 잡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집안에 적용하시고 난 후 느낀 변화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창문에서 이런 풍경이 보이더니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같은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집안 기운을 관리하는 데 유익하고 작은 실천을 계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는 오늘처럼 재물운과 건강운, 집안 기운을 살리는 풍수와 생활 운세 정보를 꾸준히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집안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팁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공유도 잊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려주시면 함께 좋은 기운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창문 밖 풍경을 확인하고 집안 배치를 조정하며 소풍과 햇빛을 활용하는 일상 속 습관만으로도 재물운과 건강운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집안 기운과 번영을 함께 느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쉽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풍수와 운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문으로 이것이 보이면 대박날 집, 무조건 오래 사세요. 여러분, 혹시 집을 고를 때 단순히 방 구조나 위치, 가격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집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영향을 줍니다. 재물운, 건강, 가족 화합, 심지어 인생의 큰 기회까지 집에서 나오는 기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창문으로 이것이 보여야 하는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동양의 풍수 지혜가 전해 내려오면서 집의 기운이 삶의 운을 크게 바꾼다는 걸 보여주었죠. 제가 아는 분 중 한 분은 창문으로 특정 풍수 요소가 보이는 집으로 이사한 후 1년 만에 사업이 안정되고 가족 관계도 훨씬 화목해지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많은 분들이 전세든 월세든 오래 살아야 한다고요? 하고 의아해하시는데 맞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기운은 시간이 쌓여야 합니다. 단순히 예쁜 집, 편리한 집만 고르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 기운이 차곡차곡 쌓여야 비로소 큰 복과 번영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중요한 포인트를 놓친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집 예쁘고 교통 편리하고 가격만 맞으면 선택했죠.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보니 재물운이 막히고 가족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은 경우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저는 직접 공부하고 많은 사례를 확인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께 창문으로 무엇이 보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집에서 작은 변화만 주어도 여러분의 삶과 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보세요. 이 영상이 끝난 후에는 단순히 집을 보는 눈이 아니라 집에서 나오는 기운을 읽는 눈이 생기실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창문으로 보이는 집의 비밀 함께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왜 전세든 월세든 오래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집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가격, 위치, 방 구조 이런 것들이죠. 교통 편리한 집이 좋다, 학교 가까운 집이 좋다, 가격이 적당하면 된다. 이런 생각만으로 집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른 집에서 몇 년 살고 나면 이상하게 재물운이 막히거나 건강이 예전 같지 않거나 가족 사이가 조금씩 어긋나는 경험을 하신 적 없으신가요?
저도 이런 사례를 많이 봤고, 실제로 저희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집이라는 곳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기운이 흐르는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풍수에서는 집의 기운이 사람의 운과 건강, 행복까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좋은 기운이 흐르는 집에서는 재물운이 자라나고 가족 건강도 지켜지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반대로 기운이 막히거나 잘못된 흐름이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건강이 흔들리고 가족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집을 예쁘고 편리하게만 보고 기운이 흐르는 길이나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수 요소를 확인하지 않는 거죠. 또 한 번 좋은 집으로 이사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집에서 나오는 기운은 시간이 쌓여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든 월세든 오래 살면서 기운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을 고를 때 창문은 단순히 햇볕과 바람만 들어오게 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풍수에서는 창문이 집 안 기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통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 즉 에너지가 창문을 통해 흐르기 때문이에요. 먼저 창문의 방향에 따라 집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남향 창문 햇볕이 잘 들어와 따뜻하고 활력이 넘치는 기운이 흐릅니다. 재물운과 건강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가족 간 화합에도 좋습니다. 동양 창문 아침 햇살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시작과 활력을 줍니다. 사업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서양 창문 저녁 햇살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안정감과 편안함을 줍니다. 하지만 오후 햇볕이 강하면 기운이 과열될 수 있으니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조절이 필요합니다. 북향 창문 햇볕은 적지만 시원하고 고요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사색이나 공부,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활기나 재물운에는 남향만큼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창문이 좋은 기운을 가져오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 창문으로 탁 트인 자연이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 강, 나무, 작은 연못 등 자연 경관이 보이면 기운이 맑게 흐르고 번영과 건강, 행복이 들어옵니다. 둘째, 창문이 깨끗하고 정리된 상태여야 합니다. 먼지나 어수선한 창틀은 기운을 막아버려 재물운이나 건강운에 방해가 됩니다. 셋째,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과 공기가 잘 순환되어야 합니다. 닫혀 있거나 답답하면 좋은 기운이 머물지 못하고 흘러가 버립니다. 제가 아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분은 남향 창문으로 작은 연못이 보이는 집으로 이사하셨는데 1년 만에 사업이 안정되고 가족 간 다툼이 줄어들었어요. 반대로 주변 건물에 가려 햇볕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는 재물운이 막히고 건강에 작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풍경 하나, 창문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즉, 풍수에서는 단순히 집의 구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기운의 흐름까지 살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창문으로 이것이 보여야 큰 번영이 생깁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면 집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좋은 기운의 핵심은 자연입니다. 창문 밖으로 흐르는 자연의 기운을 볼 수 있어야 재물운과 건강운, 그리고 가정의 화합까지 챙길 수 있어요. 첫째, 물입니다. 작은 연못, 흐르는 강, 분수 등 물이 보이면 기운이 맑게 흐르고 재물운이 들어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잔잔하게 흐르는 물일수록 안정적인 재물운을 가져다 줍니다. 반대로 물이 흐르지 않거나 더럽거나 탁하면 기운이 막혀서 복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둘째, 나무와 푸른 식물입니다. 창문 밖에 울창한 나무나 푸른 정원이 보이면 기운이 살아나고 건강운과 가족운이 좋아집니다. 나무가 죽거나 황폐하면 기운이 약해지니 주변 환경까지 잘 살펴야 합니다. 셋째, 산이나 언덕입니다. 집 앞이나 가까이에 작은 산이나 언덕이 보이면 집이 보호받는 느낌을 주고 안정감을 줍니다. 풍수에서는 배산임수라고 해서 뒤로 산이 있고 앞으로 물이 있는 구조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산이 너무 높거나 가깝게 막혀 있으면
기운이 답답하게 흐를 수 있으니 적당한 거리와 높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해와 빛입니다. 아침 해가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 활력과 긍정적인 기운이 쌓이고 사업운과 건강운에도 좋습니다. 낮과 저녁 햇살도 마찬가지로 창문으로 빛이 충분히 들어와야 기운이 강해집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께서 집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창문 밖을 한번 바라보세요. 탁 트인 자연이 보이는지, 나무, 산, 물, 햇빛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그 다음 창문이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먼지나 어지러운 물건이 있으면 기운이 막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과 오후에 각각 한 번씩 창문을 열어 빛과 공기가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이 작은 관찰만으로도 집의 기운을 읽는 눈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좋은 기운이 보이는 창문 하나가 여러분 삶의 재물, 건강, 행복을 불러오는 시작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좋은 기운을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집안에서 실제로 기운을 키우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창문 주변 정리가 중요합니다. 창문은 집 안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주변이 어지럽거나 먼지가 쌓이면 그 기운이 막힙니다. 간단하게 청소만 해도 기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커튼이나 블라인드는 깨끗하게 세탁하고 창문 틈새도 관리해주세요. 작은 화분이나 식물을 놓으면 기운이 살아나고 시각적으로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다음은 풍수 배치 방법입니다. 거실 창문 근처에는 탁 트인 공간을 두고 불필요한 물건은 치워서 기운이 막히지 않게 합니다. 책상이나 식탁을 창문 쪽으로 향하게 배치하면 자연광과 공기를 통해 활력이 들어오고 일상에서 에너지를 쉽게 느낄 수 있어요. 침실은 햇볕이 들어오는 쪽으로 침대를 두면 건강운과 활력운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창문 앞에 어두운 물건이나 잡동사니를 두면 기운이 막혀 복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럼 전세월세라도 오래 살면서 기운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매일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 기운이 순환하도록 합니다. 둘째, 집안의 중요한 자리, 예를 들어 가족이 가장 많이 모이는 거실이나 주방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셋째, 작은 풍수 소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 나무, 그림 등 자연을 상징하는 아이템을 두면 집안에서 기운이 흐르는 느낌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가족과 함께 기운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창문 근처에서 햇볕을 맞으며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식물에 물을 주는 것만으로도 집안 에너지가 살아납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가족 모두가 함께하면 좋은 기운이 커지고 집이 화목하고 따뜻한 공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좋은 집의 기운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과 관찰을 통해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창문을 열고 주변을 정리하고 자연 요소를 가까이 하면 재물과 건강, 행복운이 서서히 늘어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오래 살면서 기운을 쌓는 것이 중요하니 전세든 월세든 꾸준히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큰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집이라고 해도 주의하지 않으면 운이 막히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창문으로 보이는 풍수 요소가 가려지거나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앞에 산이나 작은 연못이 보여야 하는데 새 건물이 들어서서 막혀버리면 기운이 흐르지 않습니다. 나무나 식물도 너무 우거지거나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에너지를 막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둘째, 주변 환경을 살펴야 합니다. 쓰레기장, 전신주, 공사장, 소음이 심한 도로 등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방해합니다. 이런 것들이 창문 앞에 있으면 재물운이 막히고 건강에도 작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도 상담하면서 이런 문제를 겪으신 분들을 많이 봤는데 집 자체는 좋았지만 주변 환경 때문에 기운이 제대로 흐르지 않더라고요. 셋째, 흔히 하는 풍수 실수도 있습니다. 창문 앞에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는 것, 창문 틈새와 주변을 청소하지 않는 것, 집 안에서 자연 요소를 무시하고 인공적인 장식만 두는 것. 이런 작은 실수가 쌓이면 좋은 기운이 들어와도 금세 사라집니다. 왜 내 집인데 재물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 대부분이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청자가 바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창문 밖에 자연 요소가 잘 보이는가? 산, 물, 나무. 창문이 깨끗하고 주변이 정리되어 있는가? 창문 앞에 막히는 건물, 쓰레기장, 전신주가 없는가? 집 안에서 햇볕과 바람이 잘 들어오는가? 창문 주변에 어수선한 물건이나 먼지가 쌓여 있지 않은가? 이 5가지만 점검해도 여러분 집에 기운이 흐르는지 막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발견되면 작은 정리, 식물 배치, 자연 요소 배치 등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 주세요. 좋은 기운이 보이는 집을 찾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집을 점검하고 운을 바꾸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공기, 자연 요소를 확인해 보세요. 탁 트인 풍경, 산과 물, 나무와 햇살, 작은 정원까지 여러분이 직접 볼 수 있는 것들이 모두 기운을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작은 정리, 청소, 자연 요소 배치만으로도 충분히 기운을 살릴 수 있어요. 특히 전세든 월세든 오래 살면서 기운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기운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히 조금씩 쌓인 에너지가 결국 재물, 건강, 가족 화합, 행복까지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집은 그냥 사는 곳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힘을 가진 공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배운 체크리스트, 창문과 주변 환경 점검 방법, 실천 팁을 바로 적용해 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삶을 바꾸는 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풍수와 운세, 집과 기운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수의 짧은 격언 하나 남기겠습니다. 좋은 기운은 보이는 곳에서, 복은 오래 사는 곳에서 자란다. 여러분의 집과 삶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창문 밖 이것 보이면 대박날 집입니다. 무조건 오래 사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지금 계신 집 창문을 잠깐 바라보실 수 있을까요? 집이라는 건 우리 삶의 뿌리이자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는 그릇입니다. 그런데요, 풍수에서는 집의 창문을 단순한 유리 문짝으로 보지 않습니다. 바로 집안의 눈이라고 하죠. 이 창문을 통해 어떤 풍경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그 집의 기운과 주인의 운세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창문 밖에는 어떤 풍경이 보이시나요? 아파트 단지? 도로? 아니면 산이나 나무? 그런데요, 풍수에서는 이 중에서도 특별히 한 가지가 보이면 이 집은 오래도록 번영하고 대박 나는 집이라고 전해 내려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 왜 그런지, 그리고 혹시 창문에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까지 생활 속에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풍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 가정에도 큰 복과 평안이 함께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풍수에서 창문은 단순히 바깥을 내다보는 틀만이 아닙니다. 창문은 집의 눈이자 기운이 드나드는 중요한 길목이에요. 사람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듯이 집도 창문을 통해 세상의 기운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창문을 어떻게 두느냐, 무엇이 보이느냐가 집안의 운을 크게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옛 조상님들도 이런 지혜를 잘 알고 계셨어요. 옛집을 떠올려 보시면 마당이나 자연 풍경이 시원하게 들어오는 쪽에 창을 내고 집안의 기운을 막을 수 있는 큰 바위나 척박한 땅을 정면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기운이 집안 식구들의 건강과 재물, 심지어는 대운까지 이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또 창문은 공기와 빛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집에서는 몸도 마음도 무겁잖아요. 반대로 햇살이 잘 들어오고 바람이 은은하게 통하는 창문이 있는 집은 머무는 사람도 덩달아 활력이 생깁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물리적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집안 기운이 건강하게 흐르는 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창문은 곧 집의 호흡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람도 숨을 잘 쉬어야 오래 살듯이 집도 창문을 통해 좋은 기운을 들이고 나쁜 기운을 내보내야 집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창문 하나에도 우리 삶과 운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창문으로 보이면 큰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물입니다. 강, 호수, 바다 같은 큰 물도 그렇고요. 심지어 작은 연못이나 집 앞 분수대 같은 인공물도 포함됩니다. 풍수에서는 물을 곧 재물이라고 해석합니다. 물이 흘러 들어오면 돈과 복이 따라 들어오고 물이 머물면 건강과 장수의 기운이 함께 자리 잡는다고 보았죠. 생각해 보시면 우리 생활도 다 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고 물이 있어야 농사도 되고 물이 흘러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물이 곧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삶의 진리였던 거예요. 특히 집 창문으로 강이나 호수 또는 바다가 보이는 집은 오래전부터 명당으로 불렸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오고 물의 기운이 재물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촌이라 불리는 지역들을 보시면 대부분 강변이나 해안가를 끼고 있죠.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풍수적 지혜와 삶의 경험이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망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학문적인 연구에서도 물이나 자연이 보이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심장 건강이 좋으며 수명도 길어진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창문으로 물이 보일 때 느껴지는 편안함, 그 안정감이 바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맑고 흐르는 물 혹은 잔잔하게 고여도 깨끗한 물이 좋아요. 하지만 탁한 물, 쓰레기가 쌓여 있거나 시궁창처럼 막힌 물길은 오히려 집안 기운을 어지럽히고 불운을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깨끗하게 흘러야 살림에 도움이 되지 막히고 썩으면 오히려 근심이 되지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창문으로 보이는 물은 반드시 맑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좋은 물은 집안의 재물과 복을 불러들이지만 탁한 물은 건강과 운까지 해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창문 밖에 혹시 물이 보이십니까? 강, 호수, 바다 아니면 작은 연못이라도 있다면 그 자체가 집안의 큰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왜 물이 보이는 집이 번영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는 물을 곧 재물로 봅니다. 물은 흘러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죠. 이 모습이 바로 돈과 같습니다. 돈도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고 문제를 만들지만 잘 돌고 흘러야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듯이 물 역시 흐름이 있어야 기운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창문 밖으로 흐르는 물을 보는 집은 늘 재물이 돌고 집안의 활력이 끊이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또 물은 생명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물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죠. 그래서 풍수에서는 물이 보이는 집을 살아있는 기운이 늘 곁에 함께하는 집으로 해석합니다. 특히 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은 집안에 밝은 기운을 불어넣어줍니다. 이 자체가 집의 기운을 맑게 하는 역할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의 집이나 고급 주택 단지를 보면 대체로 강이나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의 유명한 대저택들도 국내의 고급 아파트들도 물과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경치가 좋아서만은 아닙니다. 물이 가진 풍수적 힘을 사람들이 예전부터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그곳에 자리를 잡은 거죠. 옛 전통 속 명당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배산임수입니다.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는 자리. 이 구도가 가장 좋은 터로 꼽혔습니다. 산은 집을 든든히 지켜주고 물은 복과 재물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창문으로 물이 보이는 집은 예로부터 큰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건강과 평안입니다. 물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잔잔히 이는 파도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이런 자연의 물소리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심리적 안정이 곧 건강과 장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창문으로 물이 보이는 집은 단순히 풍경이 좋은 집이 아니라 재물운과 건강운을 함께 품은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물 보이는 집에 살아야 번영한다는 말이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우리 집 창문에는 강도 없고 호수도 없는데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풍수라는 게 꼭 대자연 앞에 살아야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집 앞에 물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그 기운을 불러올 수 있는 보완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작은 분수대나 수족관을 두는 겁니다. 거실 한쪽이나 창가 근처에 작은 물의 흐름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물이 졸졸 흐르거나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만으로도 풍수에서는 재물운을 불러온다고 봅니다. 실제로 수족관은 예전부터 부잣집에서 많이 사용한 풍수 아이템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림이나 장식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바닷가 풍경, 강이나 호수 그림을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물의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청색 계열의 그림이나 인테리어 소품은 물을 상징하므로 좋은 기운을 대신해 줍니다. 집에 바다 풍경 액자 하나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창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풍경이 있어도 창문이 더럽거나 막혀 있으면 기운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햇살이 잘 들어오도록 유리창을 자주 닦아주시고 커튼도 가볍고 환하게 해주시면 집안의 기운이 밝아집니다. 창문은 집의 눈이라고 했죠? 눈이 맑아야 세상이 잘 보이듯 창문이 깨끗해야 복도 잘 들어옵니다. 네 번째는 거울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풍수에서 거울은 물을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처럼 빛을 반사시키고 기운을 순환시키기 때문이죠. 창문을 마주하는 벽 쪽에 거울을 두면 창밖에 좋은 기운이 집안 깊숙이 들어오는 효과를 줍니다. 이처럼 집 앞에 물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만으로도 충분히 풍수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풍수 이야기를 들으면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훨씬 와닿습니다. 예를 들어 예로부터 부와 명예를 이룬 인물들의 집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문 밖으로 물이 보인다는 것이죠. 강이나 호수 혹은 작은 연못이라도 집 근처에 자리하면 그 흐름이 곧 재물과 건강을 상징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동네만 봐도 그렇습니다. 강가에 집을 지은 분들 중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크게 번창한 사례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물 흐르는 집에 돈도 흐른다는 옛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지요. 또 어떤 어르신은 창문 옆에 작은 분수대를 두고 나서 건강이 좋아지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물소리 자체가 기운을 맑게 해주는 효과도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거창한 인테리어가 아니어도 작은 물의 기운이 집안 분위기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댁 창문 밖에는 어떤 풍경이 보이시나요? 흐르는 물, 연못 혹은 작은 분수대라도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시청자들에게 또 하나의 풍수 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창문으로 물이 보이는 집이 왜 번영과 재물, 장수를 상징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물은 단순한 자연의 요소가 아니라 기운의 흐름을 이끌어주는 중요한 상징이죠. 창문 밖에 강이나 연못이 없어도 작은 분수대나 수족관, 거울, 청색 소품 등으로 충분히 그 기운을 보완할 수 있다는 풍수 비밀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집은 우리의 두 번째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문은 그 몸의 눈이죠. 그 눈에 어떤 풍경이 비치느냐에 따라 삶의 흐름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운을 불러오기도 하니 지금 바로 집 안을 둘러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창문 밖 이것 보이면 대박나는 집입니다. 무조건 오래 사세요. 여러분, 혹시 창문 밖 풍경을 한 번이라도 유심히 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집 주변 경치가 여러분의 재물운, 건강운, 심지어 장수운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창문으로 이것이 보이면 무조건 오래 살고 집안에 대박 기운이 들어오는 비밀을 알려드릴 거예요. 단순히 풍경이 예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집은 주변 환경 때문에 운이 막히고 어떤 집은 주변 덕분에 재물과 건강, 행복까지 불러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집안과 창문 주변을 살펴보시면 집안 기운을 바로 살리고 운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끝까지 함께 보시면 지금 바로 적용 가능한 실천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창문이 단순한 뷰가 아니라 재물과 건강, 장수까지 책임지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경험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같은 집에 살아도 어떤 집은 돈이 모이고 건강이 좋아지는데 어떤 집은 늘 지출이 많고 가족 간 다툼도 잦은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요. 사실 그 차이를 만드는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창문 밖 풍경입니다. 창문으로 바라보는 산, 물, 길, 심지어 맞은편 건물까지 집안 기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좋은 풍경은 재물과 건강, 장수운을 끌어올리고 나쁜 풍경은 오히려 운을 막고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문 밖으로 정리되지 않은 쓰레기나 음침한 골목이 보이면 집안 전체 에너지가 침체되고 재물운도 함께 막힌다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반대로 앞에 작은 연못이나 푸른 산이 보이는 집은 들어오는 기운이 활발해져서 재물과 건강, 장수운까지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궁금해지죠. 왜 부자들은 늘 좋은 집터와 주변 환경을 먼저 살피고 집을 고를까? 답은 단순합니다. 풍수에서 집 주변 경치가 집안의 운을 좌우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오랫동안 안정된 재물과 건강,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집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비밀, 바로 창문 밖으로 무엇이 보이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게 될 겁니다. 집안 운이 막힌다고 느끼신 분들, 혹은 오래 살고 싶은 집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집 주변 환경이 집안 운에 큰 영향을 준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풍수에서는 집터와 창문 밖 경치가 재물, 건강, 장수운까지 좌우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예쁘게 보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먼저 물을 살펴볼게요. 풍수에서 물은 재물과 기운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창문 밖으로 맑고 잔잔한 물, 작은 연못이나 흐르는 시냇물이 보인다면 집안 기운이 활발해지고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반대로 탁하거나 흐름이 막힌 물, 오염된 하수나 쓰레기가 섞인 물이 보이면 기운이 정체되고 재물운은 물론 건강운도 나빠질 수 있어요. 다음은 산입니다. 산은 안정과 장수를 상징하는 풍수 요소입니다. 창문 밖으로 부드럽게 이어지는 산이나 언덕이 보이면 집안에 보호막이 생기는 느낌으로 건강과 장수운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날카롭거나 우뚝 솟은 바위산, 건물 사이로 날카로운 각도가 보이는 경우에는 기운이 흐트러지고 갈등이나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과 도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창문 밖으로 큰 길이나 차량이 쉴 새 없이 지나가는 도로가 보이면 집안 기운이 흩어지고 재물운이 새어나가는 풍수 사례가 많습니다. 반대로 조용하고 정리된 골목,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안정적인 길은 집안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건강과 재물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풍수에서는 집 앞이 트이고 뒤가 막힌 배치를 이상적으로 봅니다. 앞은 넓게 트여 들어오는 기운을 받아들이고 뒤는 막혀 안정감을 주어 기운이 집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죠. 창문 밖 풍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탁 트인 공원이나 초록이 풍부한 풍경이 보이면 들어오는 기운이 부드럽고 풍성하게 흐릅니다. 반대로 삭막하거나 건물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기운이 막히고 집안에 재물과 건강, 행복이 쌓이기 어렵습니다. 그럼 집안 장수와 재물운을 높이는 경관 특징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창문 밖에 자연 요소가 있는가, 맑은 물, 부드러운 산, 푸른 나무 등. 둘째, 길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흐르는가.
셋째, 앞은 트여 있고 뒤는 안정감을 주는 구조인가. 넷째,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생기가 있는가.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집안 기운이 살아나고 재물과 건강, 장수운이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반대로 시끄럽고 삭막하며 흐름이 막힌 환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집안 에너지를 흐트려 작은 갈등, 지출 증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풍수에서는 단순히 예쁜 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에너지 흐름과 기운의 방향을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창문 밖으로 무엇이 보이는지, 집 주변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하나 점검하면 여러분도 재물과 건강, 장수운을 끌어올리는 좋은 집터를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풍수 지식을 배웠으니 실제로 우리 집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말로만 듣는 것보다 직접 점검하고 바꾸는 게 훨씬 효과가 크거든요. 먼저 집 주변과 창문 밖 풍경을 점검해 보세요. 거실, 침실, 부엌 등 창문을 통해 보이는 경치를 하나씩 관찰합니다. 맑은 물, 부드러운 산, 초록, 나무, 조용한 길이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탁한 물, 날카로운 바위, 시끄러운 도로, 삭막한 건물들이 보인다면 집안 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점검할 때 중요한 건 단순히 보기 좋고 나쁨이 아니라 기운이 원활하게 흐르는지를 느껴보는 거예요. 다음은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장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창문 밖으로 삭막한 공간이 보인다면 창가에 화분이나 작은 나무, 풍경 소품을 두어 시각적으로 기운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연못이나 물소리를 내는 장식도 풍수에서 재물과 에너지 흐름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거실이나 침실 창가에 싱싱한 녹색 식물을 두면 흐트러진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가족 건강과 재물운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창문 방향과 뷰를 활용하는 법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에서 좋은 풍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좌석이나 생활 공간을 배치하세요. 거실이나 침실에서 트인 공원, 연못, 산 등을 바라보면 하루 종일 자연의 기운을 받아 집안 에너지가 활발해집니다. 반대로 창문 밖이 좋지 않은 풍경이라면 블라인드나 커튼, 실내 장식으로 시야를 조절하고 좋은 에너지가 모이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집 주변 정리와 청결 유지도 필수입니다. 쓰레기, 잡동사니, 불필요한 물건이 쌓이면 응기가 모여 재물과 건강운을 막습니다. 창문 주변도 깨끗하게 유지하고 화분의 흙과 식물 상태를 점검하면서 꾸준히 관리하세요. 작은 변화 같지만 풍수에서는 이런 세세한 관리가 집안 전체 운을 바꾸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실내와 실외의 연결입니다. 집안 내부와 창문 밖 환경이 조화롭게 이어져야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창문 밖에 맑은 시선이 보이면 집안 기운이 막힘없이 들어오고 창문 방향이 막혀 있거나 삭막하면 에너지가 정체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식물, 조명, 장식, 커튼 등으로 시각적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실천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변화도 알아두세요. 좋은 경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배치하고 집안과 창문 주변을 정리하면 집안 전체 분위기가 밝아지고 가족 간 소통이 좋아집니다. 재물운이 새어나가는 느낌이 줄고 건강과 장수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조치 같지만 풍수에서는 이러한 생활 속 적용이 장기적으로 집안 운을 살리는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 상담했던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집안에서 오래 머무는 거실과 침실 창문이 바로 도로와 낡은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으셨대요. 그냥 매일 보던 풍경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물운이 계속 막히고 가족 간 소소한 다툼이 잦았다고 합니다. 건강도 예전보다 자주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집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창문 밖 풍경과 주변 환경을 풍수 기준으로 확인했죠. 결과를 설명드리고 실천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첫 번째, 창문 밖 시선이 막히고 응기가 모이는 부분은 블라인드와 커튼, 식물로 시야를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거실과 침실 창가에 싱싱한 돈나무와 녹색 식물을 두어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세 번째, 창문 밖 시각적으로 흐트러진 부분을 작은 화분과 장식으로
자연스럽게 보이게 조치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놀랍게도 집안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재물운이 살아난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생활비나 작은 지출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갑작스럽게 안정적인 수익과 작은 행운이 이어졌다고 하셨어요. 가족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줄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나며 웃음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건강 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고 가족 모두가 에너지가 조금씩 회복되는 걸 느꼈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방문객들도 집안이 밝아지고 편안해졌다는 반응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처럼 창문 밖 경치와 주변 환경을 풍수적으로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집안 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작은 변화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좋은 경치를 유지하면 재물운, 건강, 장수운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바로 집안을 점검해 보세요. 거실과 침실, 부엌 창문을 확인하고 흐트러진 경치는 시야 조절과 식물, 장식으로 개선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지만 실제로 집안 기운과 가족운, 재물운, 건강까지 달라지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핵심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집안 운은 단순히 내부 환경뿐 아니라 창문 밖 경치와 주변 환경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도로, 낡은 건물, 막힌 시야 등은 재물운과 건강운, 장수운을 막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좋은 경치와 생기 있는 식물, 올바른 장식 배치를 통해 집안 기운을 살리고 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집 주변과 창문을 확인해 보세요. 흐트러진 시야는 정리하고 싱싱한 식물과 작은 장식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게 해보세요. 작은 실천만으로도 재물과 건강, 가족운이 달라지는 경험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집안 운과 복을 지키는 풍수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집안 운이 살아나는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